네, 10시 15분입니다. 지금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해운주하고 반도체, 그리고 철강, 이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동안 움직였던 업종들, 그러니까 뭐 방위산업이라든지, 뭐 일부 신재생 에너지들, 그리고 전기 장비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전장 분위기, 한번 어떻게 잡아야 될지 키워드 원투펀치를 가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 분위기 뭐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의 하락과 외국인 매수 유입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환율, 수급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이 좋았죠. 추석 연휴 기간 쉬면서 미국 시장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감소를 했고요. 당연히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가 시현이 됐죠. 뭐 아직까지 뭐 물론 달러가 상당히 강한 이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달러의 강세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1380원대에서 이제 1372원대로 1370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하락폭이 뭐 크진 않지만 조금씩 더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양시장 뭐 굉장히 많이 사는 수준은 아닙니다. 뭐 코스피에서 751억 원, 코스닥에서 476억 원, 뭐 소폭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매수 금액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 환율의 우려감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은 시장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관도 뭐 같이 사고는 있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금융투자의 매수가 뭐 3분의 2 이상이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기금도 꽤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기전자에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이 있죠. 이 두 종목으로 가장 많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습니다.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도 좋았고요. 국내 시장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었고, 이 비수기에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점유율이라든지 경쟁력을 좀 더 키워낼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가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4% 오르기 때문에 국내 시장 뭐 코스피 지금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전기전자 섹터에서 또 특징을 좀 살펴본다라면 삼성 SDI,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까지 이 전기전자 섹터에서, 보통 전기전자 섹터 하면 최근에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차전지, 반도체 2차전지 외에 그 외의 종목들, LG전자, 삼성전자, 특히 LG이노텍까지 이 그 외의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가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애플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가지고 큰 폭으로 오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LG전자와 삼성전기처럼 반도체 2차전지를 제외한 쪽으로도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오늘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같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전기전자,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말고도 다른 후발 종목들한테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모닝쇼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 LG이노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못 여쭤봤는데, 이 대형주 말고도 이런 애플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연결해가지고 중소형주인지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네, 애플과 관련된 중소형주도 오늘 뭐 분명히 제가 뭐 다 검색을 해보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그런 약점이 좀 있죠. 우선 중소형주들도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를 더 많이 그러니까 대형주인 LG이노텍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중소형주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도 2% 좀 넘었고요. 지금 코스닥도 2% 넘었습니다. 코스닥 800을 향해 가고 있고, 코스피는 2400을 훌쩍 뛰어넘었죠.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은 맞지만,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오르고 나면 그 다음은 하고 봤을 때 아직 물음표가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물음표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좀 대형주, 그리고 실적이 좀 탄탄한 종목들, 좀 안정적인 종목, 이렇게 가야지. 최근에 좀 하락하는 종목들 보면, 오늘 같은 경우 방산 종목들 보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다 그래서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떨어질 때는
정말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최근 시장 트렌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 조금만 부각이 되면 떨어지는 속도, 대형주더라도 좀 빨리 떨어지는데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좀 더 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라 그래서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중에서도 카메라 관련된 이 종목들은 좋은데요. 근데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해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상승에 탄력받는 섹터랑 종목들 좀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불안함에 오르는 시장에서는 확실히 실적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종목 중심으로 가보자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해운과 항공주 상승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해운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던데요. 항공까지 포함해서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보시는 관점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운하고 항공하고 본다라면 공통적인 부분은 있죠. 둘 다 국제유가 하락,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해운과 항공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하락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도 말씀을 드리면 해운주 같은 경우는 사실 운임이 좀 많이 떨어졌죠. 운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났습니다. 한 6월 정도, 6월 초 아니면 5월 말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점진적으로 대표적으로 HMM 같은 경우 보면은 32,500원, 한 33,000원 정도에서 2만 원대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이 운임이 떨어지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의 과도한 하락,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다른 수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 반등은 좀 중장기적인 반등보다는 좀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성격이고요. 근데 많이 떨어졌을 때 반등을 하기 때문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오늘의 그런 모습이 있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국제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는 건 맞지만 항공주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죠. 이 해운주가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됐다라면 항공주는 실적적인 매력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이 항공주들에 대한 반등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해운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공주들도 보면은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한 3%대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좀 작은 항공주들이 좀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제가 많이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LCC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항공주들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탄력도는 LCC가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해운주의 강한 배경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해운 ETF, 이 관련된 게 상장됐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이 또 종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우선 해운 ETF 같은 게 상장이 되면 ETF라는 게 생기면 이 ETF에 들어온 자금들은 해운주를 사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ETF를 어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올지, 그리고 ETF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가 있거든요. 해운 ETF에 대한 수급적인 수혜가 있고, 가격적인 지금 주가적인 수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가 있고, 이 수급적인 부분들은 이 기관들의 수급을 좀 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현재 상황에서는 해운주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현재 상황이 이 운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운 ETF 분명히 담는 펀드들도 있고요. 담는 이 여러 기관 자금들도 있을 텐데, 이 기관 자금들이라든지 펀드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는 사실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사실 원론적인 답변밖에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ETF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확실히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운 쪽에서 수급에 대한 우호적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운과 항공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의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의 의견이었습니다.